그냥 영원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설마 저만 뛰게 하시지는 않겠지요? 일단은 뭐 영입 1순위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좀 맞는 그런 기준이 좀 하나 좀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잇단 인사검증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에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면서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그러자 여야 대치가 더욱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여권 내에서 조국 총선 차출론이 공개적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 거래를 부정하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부 정보를 가지고 했으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그건 아닌 걸로 밝혀졌기 때문에 그게 이미선 후보자의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청와대의 잘못된 인사검증과 일방 통행에도 불구하고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는 민주당은 각성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런 혼란을 초래하고 계속된 인사 실패를 보여준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해야 합니다. 자, 야당의 아주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아예 직접 나서서 이미선 후보를 옹호를 했군요. 선을 딱 그은 셈인데요. 네. 지금 사실 야당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일부 여론조사 보게 되면 부적격하다는 국민 여론 응답이 배 이상 나오기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선을 긋는다는 거. 결국 야당이 바라봤을 때는 민주당이 청와대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김강현 원내대표 발언처럼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실은 이견이 있었습니다. 청문위원이라고 할 수 있는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 검찰 같은 경우는 주식 거래 못하게 하는데 네. 좀 부적절한 것 같다는 발언을 했고 조응천 의원도 한숨 쉬면서 주식이 왜 이렇게 많냐. 네. 청문회에서 화제가 됐었잖아요. 중진 의원들이 익명의 인터뷰를 통해서 부적절한 것 같다는 의견을 말하기도 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청와대의 눈치 보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닌가. 아하. 이렇게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요. 4월 국회에 있어서 여당이 야당과 협치하는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사실은 여당이 청와대에 건의할 것은 좀 건의하는 게 네. 건강한 당청 관계가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네.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김무성 대표 체제나 또 비박계가 끊임없이 청와대와의 어떤 긴장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네. 그게 나쁘게 보면 집안 싸움일 수도 있지만 네. 좋은 쪽으로 보자면 국민 여론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정부에서는 민주당이 과연 국민들의 여론을 청와대에 가감없이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여당인 민주당이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서 결격 사유가 없다라고 선을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해서는 쓴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문제가 있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좀 맞는 그런 좀 기준이 좀 하나 좀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7가지 요소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물론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실제로가 청문회를 하다 보면은 국민들 정서하고는 좀 다른 그런 경우들이 나오기 때문에. 윤정현 의원님. 네. 이해찬 대표도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이 인사검증 논란에 대해서 더 이상 막아주지만은 못한다. 이런 입장을 지금 얘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오늘 이해찬 대표의 말이 여러 가지 미묘한 좀 반응을 일으켰어요. 그렇죠. 사실 이 발언 자체가 나오는 거 보면 여당 대표가 청와대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네. 사실 그동안 보면 뭐 뒤에서는 이렇게 사적으로는 다들 이야기를 하지만 저도 여당 의원들 만나보면 사적으로는 부글부글 끓습니다. 네. 공식적으로는 절대 그렇게 이야기 못하고. 그렇죠. 이거는 왜냐하면 청와대와 각을 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지금 이해찬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뭐 저는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봐요. 일차적으로 이제 워낙 지금 이 여론에 대해 여론 자체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네. 여론조사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서 반응도 좋지 않고 하니까 좀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이제 한 것일 수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제 조금의 이제 앞으로의 지금의 시간은
이제 민주당의 시간이 아닌가. 지금 총선이 1년 딱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청와대를 바라만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내년 총선을 지휘해야 되는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당의 지지도가 지금 떨어지면 내년 총선을 사실은 제대로 이끌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점점 이제는 당 목소리를 좀 높이겠다. 아하. 저는 그 신호탄으로 이 발언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 눈높이 기준이 필요하다. 굉장히 우회적이고 완곡하지만 청와대 불만을 토로한 거죠. 네. 아니 이렇게 검증 이렇게 해놓고 국민 눈높이 하나도 안 맞는데 여당 보고 언제까지 방패막이 하라고 할 거냐? 아하. 이런 불만이에요. 그런데 이해찬 대표는 이미선 주식 투자 부정은 자본주의 부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진실의 왜곡이자 호도입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태도입니다. 음. 방어를 하려다 보니까 이상한 논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언제 주식 투자나 부에 대해서 자체에 대해서 문제 삼은 적이 없죠. 우리 시장 경제입니다. 그런데 그 재산 형성 과정에 의혹이 있다면 그거는 파헤쳐야 되죠. 네. 그리고 더군다나 자신이 맡았던 재판과 관련해서 주식을 거래했다?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결격 사유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요,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이런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최근까지 설로만 나왔던 조국 민정수석의 총선 차출. 이게 설이 아니고 목소리로 직접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영원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뭐 우리 당으로서도 또 청와대로서도 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면서 또는 뭐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문제하고는 전혀 관련은 없다.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결단들 내리시겠지요. 설마 저만 뛰게 하시는 않겠지요. 이거는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여당 내부의 희망으로 여겨지던 조국 수석의 총선 차출 설이었던 게 이제는 차출론으로 주장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막 터져 나오고 있죠. 네. 왜 하필 이 시점인가? 네. 사실 이제 조국 수석에 대한 인사 책임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는 시점에 이야기가 나온 거라죠. 그렇죠. 저는 아마 그런 의미를 봅니다. 이게 어떤 제품 같은 게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네. 유통기한 내에 소통을 해야지만이 값어치가 있지 않습니까? 유통기한 넘어가면 이 제품이 상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조국 수석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물론 이미선 후보자가 이제 임명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이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이 인사까지 문제가 생기면 조국 수석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당으로 돌아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돌아오고 싶어도. 네. 왜냐하면 본인 책임이 너무 크게 지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당의 입장에 볼 때는 지금 필요하다고 해서 빨리 이제 데리고 오려고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더 이상 흠집 나기 전에 빨리 와라. 그래서 그냥 제품이 유통기한 남아있을 때 빨리 와서 한편으로 보면 지금 사실은 부산 지역이 여론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네. 여러 가지 선거나 지난번 4.3 재보궐선거 결과도 보면 부산 경남 지역의 어떤 지지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조국 수석이 그나마 그래도 좀 신선한 유통기한이 있을 때 네. 빨리 오는 것 자체가 당에 이롭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각지에 자꾸 조국 수석 이야기 나오는 게 이 네. 시점에서 뭔가 입장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더 이상 흠집 나면은 네. 상당히 어려워지니까 아마 그런 걸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이 또는 정치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국 수석이 굉장히 부러울 것 같아요. 대통령이 아껴주셔, 청와대가 보호해, 여당에서 행여나 승진 날까봐 보호해주고 아껴 모시고 와. 이런 걸 보면은 참 굉장히 복받은 분이신 것 같아요. 복받은 분이죠. 그러니까 네. 그만큼 부산 경남의 내년 총선이 심상치 않다라는 아하. 그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저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부산 경남의 뉴 페이스,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야 된다. 이런 몸부림이거든요. 그런데 네. 문제는 조국 민정수석 같이 인사 검증에 실패한 민정수석은 지금까지 없었다. 네. 그러니까 8명 이상의 차관급 낙마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장관급 이상으로는 11명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도 못하고 네. 임명이 강행이 됐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신기록이에요. 아마 깨지지도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여권에서는 조국 일병 구하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런 인사검증 실패라든지 책임지지 않는 것, 무엇 하나 사과하지 않는 저런 태도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구하기가 수렁에 빠뜨리는 일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아무리 이렇게 차출설이든 차출론이든 상처나기 전에 빨리 차출해서 출마를 시켜야 된다는 등 이런 걸 다 뒤로 하고
이 말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본인 의지? 우리 말이 평안감사도 자기 싫으면 싫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조국 수석이 보여왔던 태도에 비춰봤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정치로서의 뜻이 별로 없으신 것으로 보이고, 게다가 또 이 조국 수석의 위치라고 하는 게 물론 지금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맡고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정치권 내부의 인사는 아니었죠. 바깥에서 정치와 관련된 말씀은 많이 하셨지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 때문에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것과 국회로 들어가는 것은 이게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해찬 대표가 아무리 또 정치계 민주당 쪽에서는 거의 이제 거목이라고 할지라도 조국 수석에 대해서만큼 그런 어떤 계보라든가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오라가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본인 의지에 대해서 지난달에 조국 민정수석이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민정수석을 수락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 완수하기 전까지는 학교로 안 돌아가요? 국회에서 빨리 협조해 주시면 제가 학교로 돌아갈 시간이 좀 당겨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얼른 돌아가시기 힘들 것 같아. 아무래도 이거는 끝내야 되겠죠, 민정수석으로서. 안 놔주실 것 같긴 합니다. 숙제를 주셨으니. 장희철 평론가님,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패널들께서는 정치가 이게 본인이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장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윤영찬 전 수석의 말에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설마 저 혼자 뛰게 하지는 않으시겠죠? 같이 뛸 거죠? 이 말은 결국에는 조국 수석이 본인이 사양하더라도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하게 된 과정 역시나 민주당 내부의 어떤 호출 때문이었습니다. 네. 지금 창원 성산 선거 결과 보고 PK 지역 의원들이 아우성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대로 가면 다음 총선 어렵다.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누굽니까? 오거돈 시장, 또 김경수 경남지사 때문에 민주당 친문 친노 진영의 핵심들이 지역위원장으로 PK 지역에 예전보다 상당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구해달라고 SOS를 치게 됐을 때 조국 수석이 본인은 몰라도 그러한 요청을 마냥 외면할 수만 있을까? 아하. 또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PK 선거를 이겨야 한다는 그런 대의 명분이 마련이 된다면 네. 결국에는 출마를 하게 될 가능성도 저는 적지 않다고 보게 되고요. 아마 전재수 시당위원장이나 홍영표 원내대표가 아무런 근거 없이 군부를 띄우는 것은 아닐 겁니다. 네. 지금부터 사정 교감이나 그런 총선 출마를 위한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예외가 없군요. 자, 한편 다른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내 일각에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인물이 있죠. 바로 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입니다. 정면 돌파에 지금 나서겠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가오는 추석까지 당의 지지율을 10% 넘도록 만들겠다. 만약에 이걸 하지 못하면 당 대표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추석 때까지는 제3대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바른미래당의 모습과 역할이 그때까지는 구체화될 것입니다. 당의 지지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면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10% 지지율, 이거 보통 쉬운 일은 아닌데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한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그렇죠. 창원 성산에서 3%대 득표를 했기 때문에 3.7%가 나왔죠. 10%라는 목표가 참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시기에 더 주목해야 된다고 봐요. 네. 왜 추석일 것인가? 네. 이제 가을쯤 아니겠습니까? 그때쯤이면 총선을 코앞에 두고 정계 개편을 하게 될 거라는 관측이 파다합니다. 네. 결국에는 추석까지 바른미래당 당대표 자격을 유지해야만 이 바른미래당이 민주평화당과 손을 잡든 뭐 중도정치 빅텐트를 펼치든 한국당과 연대를 하든 그러한 국정 정계 개편 국면에서 주도권을 질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손학규 대표는 추석까지는 반드시 이 버텨야 된다. 네, 지도권을 가져가야 된다는 계산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하태경 최고위원이 단순한 연명일 뿐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바른미래당 상황이 어려운 게 결국 어떻게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10% 어떻게 할 것인가가 빠져 있고 네. 하태경 최고위원 측에서도 손 대표가 물러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대안을 할 것인가. 네. 이 대안이 빠져 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지금 내환에 휩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손학규 대표가 이렇게 당 지지율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배수진을 쳤지만 하지만 바른미래당 당 내의 무게 중심은요. 손학규 대표 다음 사람에게로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태의 본질은 올드보이 리더십의 파산인 거예요. 당이 사냐 죽냐 하는 게 이제 지금부터 거의 추석 때까지
이 골든 타임인데 자기가 다 써먹겠다?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거죠. 뭐 저도 뭐 만나보려고 그래요. 뭐 독일 가든지. 저도 만나보려고 그래요. 독일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안철수 전 대표. 다시 지금 대안으로 안철수 전 대표에게 모두 힘이 다시 쏠리고 있다면서요? 당 내에서는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뭐 사실 전교 100등 하다가 갑자기 1등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결국 이제 손학규 대표의 대안 자체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뭐 다들 알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당의 대주주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유승민, 안철수 이 두 분이 결국 대주주가 어떤 면에서 보면 위기 상황에 있을 때 파산할 때 사실은 뭐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굉장히 이제 재밌게 본 그 장면이 뭐냐면 안철수 대표의 근황이 그동안 거의 다 공개가 안 됐어요. 네. 누가 뭐 찍어서라도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상하게 최근에 지금 마라톤 뛰는 장면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트위터에 누가 어떤 인물이 찍어서 나오는 것 자체만 보면 항상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최근에 근황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 뭔가 이제부터 뭔가 시작이 되는 게 정치권의 하나의 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런 걸 찍어서 올리는 걸 보면 물론 뭐 일반 시민이 올리셨겠지만 이제 안철수 대표가 뭔가 좀 이제 움직이시려고 하는 것 아닌가. 네. 지금 뭐 하태경 의원도 이제 독일 가보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보면 제가 볼 때는 아마 몇 달 사이에 아마 안철수 대표도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네. 이제는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될 상황이 오죠. 안 그러면 당이 공중분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당이 내용 속에 빠져 있을 때 독일에 갔는 줄 알았던 안철수 대표가 마지막으로 언론의 카메라에 포착이 된 장면이 있었죠. 그때 이 장면이었습니다. 아, 대표님, 그거 제 짓인 게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 반갑고 갖고. 안철수 전 대표의 마지막 장면이 저렇게 계단을 열심히 뛰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포착된 모습이 마라톤으로 열심히 뛰시는 모습으로 또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프 마라톤, 오스트리아에서 지금 마라톤을 한 모습이 이번에 화면으로 공개가 된 거잖아요. 처음 나온 장면은 그때 이제 사실은 독일 간다고 알았는데 네. 문제는 본인 사무실에 계속 계셨던 거예요. 근데 한 기자가 찾아가서 그랬죠. 인터뷰를 하려고 하니까 인터뷰를 피하면서 이게 사실은 좀 이렇게 가시는 장면이었어요. 저 장면 되게 싫어합니다. 전 나오는 거 죄송합니다. 저희가 근데 또 지금 다시 이제 상기를 시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사실은 이야기하기 싫은데 자꾸 네. 이제 마이크가 와서. 근데 이제 이 장면 이후에 지금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한 마라톤 대회에서 하프 마라톤을 뛰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때 뛰는 것과 지금 뛰는 건 다르죠. 이제 지금 뛰는 것은 뭔가 원기 회복을 해서 다시금 국내 정치권으로 오겠다는 그런 의지로서의 저 마라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지금 민주평화당에서 지금 바른미래당에 있는 옛 동지들을 향해서 지금 합치자고 계속 SNS를 그렇죠. 러브콜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안철수 전 대표는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바로 조금 전에 봤던 계단을 순식간에 내려가는 그 모습 때문에도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옵니다. 알겠습니다.